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멈추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의혹의 기사들 속에서 대중이 기대했던 것은 진솔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였지만 정작 소속사의 대응은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갑질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폭로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이제 형사고발과 불법 의료시술 논란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입장 발표 이후 박나래 씨 측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만을 공개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나 다름없는 소속사의 이러한 태도는 전략적인 침묵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어머니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박나래 씨 본인의 입장과 소속사의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중들은 반복되는 입장문보다는 명확한 진실 규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반복되는 입장과 새로운 설명이 결여된 해명은 결국 수사의 확대를 불러왔고 이제 대중의 관심은 개인의 주장을 넘어 법적인 판단과 수사 결과라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희극인에서 이제는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선 박나래 씨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박나래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하여 무려 수시간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갈 미수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리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전 매니저 역시 경찰에 출두하여 박나래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는 주로 갑질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가 평소 스태프들에게 보인 태도와 업무 지시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불법 의료시술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현재 주사 투여 의혹과 관련된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박나래 씨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폰대중이 이 사건에 경악하는 이유는 박나래 씨가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종합적인 설명 대신 법률 대리인을 내세운 단편적인 해명만이 반복되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사실상 그녀의 어머니 명의로 된 1인 법인기획사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소속사의 대응 부재는 결국 박나래 씨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매니저와의 금전적 분쟁을 넘어 박나래 씨를 둘러싼 생활 전반에 대한 의혹들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매니저의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위법 행위 전반을 훑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급여 처리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녀가 왜 이토록 복잡한 형사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법적 판단은 무엇일지 전 국민의 시선이 용산경찰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 중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대목은 바로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소속사와 그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입니다. 현재 박나래 씨의 소속사는 표면상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1인 기획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은 박나래 씨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최근 박나래 씨가 소유한 이태원 자택에 설정된 49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밝혀지며 재산 은닉과 세금 탈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집을 매입할 당시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정당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 매니저들의 폭로 기사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점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어머니의 명의를 단순 차용하여 아무런 실무적 역할이 없는 어머니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 즉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의 친모 또한 경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했다는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박나래 씨와 어머니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 역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과거 박나래 씨의 집이 도둑맞았을 당시 전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고발을 당했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와도 연루되어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나래 씨의 사적인 영역에 깊숙이 관여해온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법적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족과 지인이 얽힌 조직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박나래 씨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 보여준 검소하고 인간적인 모습과 달리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거래와 근저당 설정을 둘러싼 복잡한 자금 세탁 의혹에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박나래 씨 본인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인 어머니, 그리고 자금 흐름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까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방패로 삼았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에 대한 진실이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브랑코스의 박나래 씨에게 가졌던 가장 큰 호감 요인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고 손이 큰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논란들은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따뜻한 모습이 과연 진실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 시간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장도연 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이른바 홀대 의혹은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박나래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나래식에 출연했던 장도연 씨는 평소의 화려한 게스트 대접과는 사뭇 다른 초라한 술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박나래 씨는 장도연 씨를 초대해놓고 특별한 안주 대신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자와 김, 맥주만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앞서 출연했던 다른 게스트들에게 한우나 랍스터, 캐비어 같은 고급 식재료를 아낌없이 대접했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는 장도연 씨에게 박나래 씨는 예산이 다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거나 우리가 언제부터 와인을 마셨냐며 장난 섞인 핀잔을 주었지만 이를 지켜본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친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무례함이 평소 그의 실제 인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 논란은 단순히 방송 콘셉트의 문제를 넘어 그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과 맞물리며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휴머니즘을 강조하며 사람 냄새나는 연예인을 자처해왔으나 실상 뒤에서는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갑질을 행사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인들의 신상 정보까지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도연 씨가 당시 느꼈던 서운함이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위한 연출이었는지 아니면 박나래 씨의 실제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나온 진심이었는지에 대해 여론의 해석이 분분한 이유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가 쌓아온 가식 없는 이미지의 붕괴에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정 많은 언니, 누나의 모습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인연이라 말하던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서 일하던 매니저들과의 진흙탕 싸움까지 박나래 씨가 스스로 자초한 신뢰의 위기는 이제 그 어떤 해명으로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태도는 그를 믿어준 팬들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혹시 박나래 씨의 논란이 연예계 전반을 뒤흔드는 가운데 와 절친한 동료이자 MBC 나 혼자 산다의 기둥인 전현무 씨 역시 충격적인 법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진 보도에 따르면 전현무 씨가 과거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차량 내 수액 투여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료계의 공식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전현무 씨는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나 이는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주사 처방을 의사가 적법하게 내렸고 병원 안에서 진료 행위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병원 외부인 자기 차 안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의료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수액 투여는 단순한 보조적 치료를 넘어선 전문적인 의료 행위이며 바늘을 꽂는 순간부터 투여를 마치고 바늘을 빼는 과정 전체가 의료인의 감시하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넌 엑지스턴 전현무 씨의 소속사는 수액 투여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단호합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시술은 감염의 위험은 물론 주사액이 잘못 들어가거나 혈관 확보 주사를 통해 다른 약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현무 씨가 스스로 주사 바늘을 제거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외과 의사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전현무 씨가 한두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기안84 씨가 언급했던 2019년 연예대상 당시의 수액 투여 사례 등 추가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가 법망을 피해 편리함만을 추구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유명 연예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을 우려하여 위법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에까지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을 통해 불법 혐의를 당당히 전시한 전현무 씨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여론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의 차량 내 수액 투여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료계의 공식 판정이 나오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사 시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위생상 심사숙고해야 할 중대한 법적 위반 사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중을 더욱 허탈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공소시효라는 법적 장벽입니다. 문제가 된 방송 장면이 9년 전인 2016년도에 촬영되었기에 형사소송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법 혐의는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현무 씨는 다가오는 연말 시상식에서 유재석, 탁재훈, 신동엽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함께 대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인물이 방송사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방송사가 논란을 무시하고 수상을 강행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를 한 연예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며 방송사 스스로가 도덕적 권위를 내팽개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전현무 씨 측이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 전문가들은 바늘을 제거하는 과정조차 의료인이 해야 하는 엄연한 의료인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해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아나운서 출신인 그가 법적인 상식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감히 연예계 여론은 그가 2019년 기안84 씨가 언급했던 시점 등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진료 기록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플로링 소시오 만료라는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이번 사태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는 배중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벌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전현무라는 이름 석자 뒤에는 이제 위법이라는 꼬리표가 영구적으로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도덕적 심판을 시작했으며 이는 곧 시청률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논란과 더불어 전현무 씨까지 이어진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나 혼자 산다 팀 전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나래 씨의 법적 분쟁과 전현무 씨의 의료법 위반 논란을 통해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어디까지 실종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과의 횡령 및 공갈미수 공방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족명의 법인을 통한 재산 은닉 의혹과 어머니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은 대중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대중을 향한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영우 씨의 사례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스타들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한 차량매 수액 투여 행위가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된 현실은 법의 정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게 만듭니다. 처벌은 불가능할지언정 그가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과 부적절함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시상식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냉정한 비판뿐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계와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믿고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끝까지 지켜보며 우리 사회가 공정함의 가치를 다시금 바로 세우길 기대해봅니다.